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살성과 거사성을 도입한다는데 라는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방거사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거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일단 왼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건물이 뭐냐, 부산시립미술관 건물입니다. 부산시립미술관 건물 6시까지만 하기 때문에 오늘 다 이제 닫았거든요. 저기는 현관 로비에 방범용 불인 것 같습니다. 켜놓은 것 같고요. 요 오른쪽으로 쭉 보시면은 요 건물이 이제 백스코 제2전시장이 되거든요. 제1전시장하고 이제 길 하나 사이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 제법 7차선, 8차선 그 길을 건너야 됩니다. 자, 쭉 보시면은 저기에 저게 있죠. 제1전시장이 있죠. 제2전시장. 예. 이 구름다리도 있습니다. 구름다리도 있어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도로의 신호를 받아서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요 구름다리를 이용해서 제1전시장과 제2전시장을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월드가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조각공원 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가 조각공원이랍니다. 조각공원.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한 조각공원이랍니다. 예, 이 조각공, 낮에 보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밤이라서 컴컴합니다. 일단은.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모 종단에서 보살성과 거사성을 도입을 한답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말이 나온 상태고요. 확정된 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왔느냐? 스님들 출가자 수가 확 줄었어요. 확 줄었어. 100몇십 명씩 이렇게 출가를 하던 분들이 60분으로 줄어들어 버려서, 출가자 숫자가. 그러면은 2022년 작년에 60분이면 2023년 금년에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으로 당 내려갈 수도 있겠죠. 야,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출가자 숫자가 정점을 찍고 바로 그냥 이 급전직하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 아니 요즘은 굳이 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참 진짜 좀 그렇습니다. 정말 이 스님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상태로, 출가자가 없는 상태로, 없다시피 한 상태로 한 5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질걸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10년쯤 그 상태가 계속된다. 야, 그러면 진짜 진짜 심각해질 겁니다. 진짜 심각해질 거라고요. 그럴 때를 이제 대비를 해서 보살성과 출가성 제대로 도입하자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보살성과 거사성이라는 게, 이게 이제 보살님들 중에, 불교 이제 여성 신도 보살님들 중에 좀 이렇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높은 경지에 가신 이런 분들을 이제 이 준출가자로 그렇게 대우를 해서 이렇게 이 출가 쪽의 명맥을 이어보겠다
뭐 이런 방안이지 않을까. 또 보살 여성 신도들만 그렇냐 하면은 남성 신도들 거사들도 거사성이라는 이름 하에 이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그런 거사님들한테 이제 준 출가자 대우를 해서 뭐 이렇게 또 출가 쪽의 명맥을 이어보겠다, 모자라는 숫자를 맞춰보겠다, 뭐 이런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약 2000년 전에 대승불교가 나올 때 그때 이게 출가와 비출가자의 좀 보이지 않는 혹은 보이는 극도의 긴장을 동반한 그런 그 대결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 출가자들은 이제 부파불교에서 각 부파에 소속이 돼 있으면서 그 부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3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예? 율장 가지고 있고, 경장 가지고 있고, 논장 가지고 있고, 경율론 3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날 무렵에 지금부터 2000년 전쯤 되면은 거의 모든 부파가 그걸 가지고 있어. 자파의 경륜론 3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 그걸 가지고 있어야 이게 종단으로서의 위신이 서게 되니까 제 추정상으로는 다 그런 걸 뭐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뭐 유명한 부파의 경륜론 3장을 베끼는 한이 있어도 그 중에서 이제 뭐 일부분을 발췌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파의 이름을 건 그런 그 단체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율론 3장을 중심으로 양반들이 뭉쳤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그 출가자들한테 불만을 품은 제가자들, 그 제가자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 비성비속의 삶을 살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경장, 부처님의 말씀, 요 경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입니다. 제 추정. 그래서 이제 이 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이게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였다는 설은 일본 불교학자 나카무라 하지메 교수의 그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한 50년 전인가 60년 전에 그 주장이 이제 여러 사람의 지지를 받고 대표적인 이 대성 흥기론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한 몇십 년간. 근데 그 뒤에 이제 연구가 진척되면서 이게 탑을 중심으로 모였다면은 뭔가 이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들이, 고고학적인 흔적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이거 말고 또 뭔가 이 유인책이 있었지 않았을까, 구심점이 있었지 않았을까, 막 이런 또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만약에 이제 탑이 아니라면은 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간에 중계를 하고 있는 중계자, 소위 말하는 출가자, 당신들 빠져라 이거야. 당신들 우리한테 거들먹거리긴 하고 특권이나 누리려고 하고 뭐 하나 저기 이 부처님 말씀을 하나를 전해주는 것도 아주 대단한 것인 양 생색이나 팍팍 내고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정보의 독점으로 특권 계층으로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그 그런 집단하고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상종하지 않는다, 대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직거래를 한다는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는 이제
저게 되는 거죠. 경을 만드는 거예요. 경을 만드는 건데, 이게 그동안의 소승의 부파들이 가지고 있는, 부파불교의 부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경을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저 사람들의 아류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승불교의 지도자들이 새로운 경전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새로운 경전들,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류 경전, 이 법화류 경전, 화엄류 경전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다 대부분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주불이야, 주불로 등장해요. 그 법화경에는 그 다보 부처님이 중간에 이제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법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들도 보면은 대부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야. 세 큰 경전류에 들어가지 않고 단독 경전이지만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서 이 유마경이 있죠. 그 유마경에도 보면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예.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지배를 하고 출발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분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이 대성의 어떤 사상가들 혹은 지도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찌끄레하는 그런 경전들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만들어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그 중개 역할을 하던 그 부파불교의 출가자들 배제를 시켜버린 거야. 건너뛰어 버린 거죠. 의도적으로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지금 기존의 기성종단들이 보살성인이 거사성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이 지금 신도들청에서 이제 그 지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보살들, 그런 거사들을 이렇게 이제 수용하지 않으면은 이 양반들이 2000년 전에 했던 그 대승불교의 지도자들이 했던 거하고 거의 같거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겸 요런 그 사성과 보살성이라는 아주 그럴듯하면서 좀 이렇게 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이런 운을 띄우지 않았나. 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잘만 운영을 하면은 이게 또 좀 이 21세기 한국 불교를 좀 몇십 년간 더 이렇게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 한국 불교 기왕에 망할 거 빨리 망하고 새로 짓자, 새로 건설하자 하는 오한마파들 이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좀 맹랑한 뭐 시도일 수도 있겠죠. 얼른 망해야 되는데 그냥 얼른 망하고 유신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명맥을 유지하게 되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분들은. 야,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과연 보살성과 거사성이 출범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아이디어 상태에서 끝날 것인가?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사성과 보살성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제 이 출가자들, 스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연장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렇게 활용을 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출범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와야 되거나 유명무실하게 그냥 뭐 바람 빠진 풍선꼴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려면은 관계 정립을 확실하게 해서 이 보살성과 거사성도 이제 뭔가 어떤 이
이 신도들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자들로서 혹은 반출가자로서 뭔가 이렇게 권리, 권한 뭐 이런 걸 좀 법회를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 사찰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권리, 권한을 가지게 되면은 이 좀 오래 가겠죠. 오래 갈 건데 그런 걸 주지를 않고 니들은 뭐 그냥 우리 기존의 기성종단 출가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 좌로 구르라면 좌로 구르고 우르 구르라면 우르 굴러. 어디 뭐 이 제가자들이 말이야 이 스님들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권한의 일부를 뭐 내 나라니 말하느님 금방지게 뭐마도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건 이제 뭐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시작 아니 한만 못한 그런 결과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무지하게 궁금해요. 일단 저는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지. 또 말은 우는 띄워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아주 참 궁금합니다. 예, 우리 그 해오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고견을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뭐 고견이라고 할 게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보살성, 거사성 이게 확실하게 한다는 어떤 뭐 종단의 어떤 종단의 발표가 있었습니까? 논이 뭐 운만 띄워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만 띄워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종단 집행부에서 굉장히 조금 이 불교의 어떤 신도수 감소 또는 출가자 감소로 인해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보살성과 거사성의 어떤 그런 위치 내지는 지위 종단 내에서의 어떤 그런 자리매김이 얼마나 스님하고 동등한 자리매김이 될 것이냐, 안 그러면은 스님을 보좌하는 그런 어떤 자리매김이 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의가 되겠죠. 제가 보건대는 불교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가자가 안 나오고 신도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하루빨리 내야 되는데 긍정적인 그런 논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찬성하는 바입니다만도 이게 향방이 어디로 갈지 막 말만 끄집어내놓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실지, 안 그러면 진짜 비상사태를 직감하시고 뭐 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뭐 방금사님 이야기한 대로 뭐 사찰 관리인이 되는 수밖에 없죠.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고 출가자도 없으면은 이제 출가자들이 뭐 기존에 있는 절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나라에 녹을 먹고 관리인으로 전락하면은 일종의 뭐 공무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건데 뭐 앞으로 그런 세상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방금사님은 그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저 개인적으로는 보살성과 거사성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방사님? 예. 글쎄, 이게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두고 보십시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뭐, 이렇게, 뭔가,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 뭐 종단에 이렇게 이 상층부에 있는 뭐 지도부가 알아서 하겠죠. 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또 이렇게 어떤 중간 진행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또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제가 또 중간 소식으로서 또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 마치기 전에요. 재밌는 걸 제가 봤는데 처음에는 못 봤는데
이따가 보니까 가만 화면을 보다 보니까 뭐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자, 요걸 보십시오. 이게 지금은 검은 유리면인가 하여튼 뭐 유리 같은데요. 검은 유리에 비쳐서 반대편의 빌딩들이 이렇게 비친 겁니다. 저 트럼프 월드 같은데요. 야, 참 재밌는 현상이네요. 그래서 다음 꼭지는 반대편을 이렇게 비추면서 한번 영상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거사성과 보살성에 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